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되는 등 봉축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축 열기는 수그러들었지만 한국 불교는 그 누구보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등 행진과 대동 한마당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관등법회도 최소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교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과 함께 코로나19의 극복과 치유를 발언하는 자동차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을 찾았던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으로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대행 스님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되는 등 봉축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축 열기는 수그러들었지만 한국 불교는 그 누구보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봉축 행사를 대표하는 연등회가 전격 취소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연등 행렬과 연등법회, 전통문화 마당도 올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1000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문화 축제이자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 오는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봉축 열기를 절정으로 이끄는 연등회 취소로 아쉬움은 크게 남았지만 불자와 시민들은 각 가정과 사찰에서 각자의 연등을 밝히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마음의 등을 환하게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결정이 더욱더 의미 있게 우리 사회에 회양될 수 있도록 무생명의 평화를 위한 정진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도 봉축 법어를 내리고 모두가 화합해 마음속에 희망의 연등을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연등에 없는 봉축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종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대중들이 모이는 법회와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산문을 폐쇄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통해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5천여 명의 스님들이 정부의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각계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시고 또 그런 앞장서 주시고 또 방향을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게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음에서의 오는 위안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음력으로 윤달 4월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30일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회양하는 것으로 한 달간의 봉축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로 봉축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국난 극복과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불교의 자비와 희생 정신은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지난 겨울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뜨겁게 정진했던 스님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다큐 영화 아홉 스님이 오는 27일 개봉합니다.
영화 아홉 스님은 오늘 저녁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앞에서 마지막 공개 시사회를 열고 모레인 27일 전국 130개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VIP 시사회가 열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천마간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 위에 펼쳐졌습니다. 광주 지역 불교계가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등 행진과 대동 한마당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관등법회도 최소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빛골 관등법회 현장에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빛골 관등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회는 지역 불교계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 불자 등 7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민 문화축제로 치러져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 제등행진이나 대동한마당, 불교문화체험 등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 없는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혼란을 극복할 밝은 지혜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깨어나주는 따뜻한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564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재앙과도 같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법회는 명종과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관불의식, 백영사 주지 무공스님의 봉축사, 전송광사 주지 현고 큰스님 법문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약사열의 기도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미혹과 고해 속의 중생을 광도하시는 거룩한 태양이 이 땅에 솟아오른과 같고 8가지 억풍을 소멸시켜 안락한 극락정토를 이룩하심과 같습니다. 오늘 관등회가 밝히는 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등불의 힘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경제의 길을 이겨내서 무생명들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한 달 연기한 가운데 오는 30일에는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교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과 함께 코로나19의 극복과 치유를 발언하는 자동차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하남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 일대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차량 제등 행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제등 행렬에서는 하남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인 보물 제332호 고려 철조 석가열의 좌상 모형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철불은 1911년도에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우리 부처님을 모형으로 해서 제등인형 차량에 모신 겁니다. 우리 하남시의 불교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불교사업연합 회장이자 하남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은 제등 행렬에 앞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라면 100박스를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일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에 찾았던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추모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상 국민 곁에 머물고자 했고 불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봉화산 정토원 수강전입니다. 노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아침 일찍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추모 부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객들을 중심으로 간소하면서도 정중하게 노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노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정토원 선진규 원장은 어린 시절 남달랐던 그를 추억했습니다. 참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그분이 자라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기 내려오고 또 마지막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여기서 세상 떠나고 굉장히 이 산하고는 인연이 있다 봅니다. 과거 전생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저 봉화산은 내 운명과 같은 산이다 했습니다. 해마다 추모 부패에 동참하고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의 곁에 머물고자 했던 노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현충원의 그 격식 있는 곳에 갇혀 있지 않고 마치 호미든 부처님 상을 이 선준기 원장님이 밖에 세웠던 그런 정신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더구나 이 봉화마을 이 경남 김해 주민과 함께 있으면서 이곳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냉전적 지역주의 벽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 학교, 깨어있는 시민들을 다시 한번 정말 교육시키고 깨닫게 만드는 역사의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토원은 노 대통령의 49제를 지낸 곳으로 불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노 대통령의 추모 부패를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추모 부패에 이어 봉화마을 대통령묘역에서는 노무현 재단이 주관하는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엄수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정파를 넘어 상생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3선의 중진 반열에 오르면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19대 국회 태안입법, 20대 국회 고교 무상교육법으로 입법부 최고권위상 국회의장상을 연거푸 수상하며 지난 4년의 임기를 여법하게 회양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또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받은 분들을 도와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도 만들어 통과시켰고요. 지난달 총선 야당 후보에게 22%포인트 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으로 21대 국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재산 상속을 금지하자는 법안으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 만에 딸의 장례식에서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민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1대에 상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서영교 의원은 177석 거대 여당 탄생의 배경에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구조의 재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177석이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상대당을 설득한다면 이건 정쟁이 아니라 상대당도 거기에 동의해 줄 것이고 이거는 독주가 아니라 잘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19대, 20대 의정활동을 경험한 서 의원에게
여야 상생의 경험은 꾸준한 설득과 협력을 추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안이법은 여야 100% 찬성 처리됐고 포퓰리즘 비판을 받았던 아동수당법은 설득 끝에 오히려 야당이 지급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상생의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초등학생까지 싹 다 줍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협상해서 만 7살까지 주게 되는데 여당 의원이고 야당 의원이고 정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설득하고 소통하면 다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지금 여야는 다가올 21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이법에서 구하라법까지 사회 보편적 정의와 상식 개편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온 서영거 의원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코로나19의 퇴치를 발언하는 대형 장엄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관음사는 대구 큰절 노천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서원하는 점등식을 봉행하고 대형 황룡과 청룡 등 학등에 불을 밝혀 경례를 아름답게 수놨습니다. 용은 신장이기 때문에 용은 마장을 물리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 아마 이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용이 이렇게 납토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코로나19가 퇴치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해오다 최근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 속에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으로 한마음 선언을 창건한 대행 스님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남긴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정신과 그윽한 법의 향기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다시 한번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추모 달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스크린에 집중됩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생전 모습의 대행 스님은 모두가 부처라고 불자들에게 설했습니다. 즉 자유인이란 부처를 뜻하는데 또는 열애라고도 할 수 있죠. 열애라는 뜻은 우리가 한데 합쳐서 전체 돌아가면서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 공법이 즉 열애의 집이라고 합니다.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입적 8주기 추모 달해제.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과 주지 해솔 스님 등 후학들과 주요 스님, 불자들은 대중 포교 발전에 한 획을 그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선조배를 함으로써 조상님과 더불어 자손대까지 이어져 온 업식을 녹여주시고 자유인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행 스님은 지난 1972년 한마음 선언을 설립해 전국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갖춘 글로벌 수행 포교 도량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말 경전 보급과 법문의 영상 매체화 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좀 에너지가 달랐어요. 좀 뭔가 너무 신기했었어요. 대행 스님은 나는 항상 같이 있겠다. 또 꼭 약속 지킵니다. 큰 스님의 향기로운 가르침에 따라 맑은 세상을 위한 방송 포교의 수임에 앞으로도 저희 BBS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전 스님을 따랐던 신도들의 애도와 그리운 마음에는 애잔함마저 느껴집니다.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 말씀이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큰 스님 한 말 너무 존경스럽고 보고 싶습니다. 큰 스님. 이제는 동상의 모습으로 한마음 선원 사부대중 곁을 지키는 대행 스님. 추모 물결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법회를 통해 전국의 지원은 물론 멀리 해외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대행 스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언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화엄사가 운영하는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선제불교대학이 2019학년도 졸업식과 2020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증서와 부동품계가 수여됐고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학업에 전념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우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1년 동안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신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화엄사는 행사에 앞서 선제불교대학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예술계 위기 극복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대관료, 공연비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술의 전당 기부 계좌로 만 원 이상 입금하면 됩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제56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이 관중 없이 개최됩니다.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컬 시어터홀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2023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부안읍성 복원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읍성은 조선시대 축조됐지만 일제강점기 때 해체돼 터만 남아있으며 부안군은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테마 전시관과 어린이 전통놀이 체험장, 성곽 체험장, 노을 정원 등을 만들 방침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되면서 연등회를 기다려온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짙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만큼 불교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연등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젠 아쉬움을 뒤로하고 달라진 우리 일상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생활 속 방역도 잘 지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